오늘치의 일기를 쓰려고 책상 앞에 앉아 다이어리를 펼쳤는데 막상 펜을 들자마자 손이 멈췄던 적이 있어요. 이번엔 무슨 말을 써야 할지 몰라서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써야 할지가 먼저 떠올랐기 때문이에요. 분명 쓰고 싶은 말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잘 쓰고 싶다는 마음, 이 마음이 기록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한 발 앞서 서 있었던 거죠. 처음엔 그게 열정이라고 생각했어요. 성실함 또는 진지함이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마음은 기록을 도와주기보다는 조용히 숨을 조여왔어요. 문장을 쓰면서도 이건 너무 평범한 말 아닌가? 이런 내용은 남길 가치가 있나? 나중에 봐도 쓸모 있는 내용일까? 이런 질문들이 기록보다 먼저 도착하면 손은 자꾸 멈추게 되었어요. 기록은 아직 시작도 못했는데 머리는 이미 퇴고 단계에 들어가 버리는 거죠. 제가 그랬어요. 기록을 좋아한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기록을 평가하고 있었어요. 오늘의 감정이 아니라 문장의 완성도를 먼저 보고 있었고 지금의 상태가 아니라 나중에 남길 만한 문장인지를 따지고 있었어요. 그 순간부터 기록은 지금의 나를 담는 그릇이 아니라 괜찮은 나, 이것만 통과할 수 있는 문이 됐어요. 이 문은 통과, 이 생각은 탈락, 이 감정은 너무 유치하니까 일단 보류. 이렇게 검열이 시작되면 기록은 점점 말이 없어집니다. 그렇다면 검열 없이 기록하기 위해 가장 먼저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부담감? 예쁘게 보이고 싶다는 욕망? 저는 그것이 나중에 나라고 생각해요. 이 일기를 나중에 읽을 나, 이 기록을 평가할 나, 혹시라도 부끄러워할 나. 기록을 하는 순간 우리는 종종 현재의 나보다 미래의 나를 더 의식해요. 그래서 지금의 솔직한 말 대신 나중에 봐도 괜찮을 말만 고르게 됩니다. 하지만 기록은 미래의 나에게 제출하는 보고서가 아니라 현재의 나를 붙잡는 메모에 가까워요. 미래의 내가 보고서를 결제할 부장님은 아니잖아요. 나중에 나를 잠시 무시하지 않으면 지금의 나는 아무것도 쓸 수가 없어요. 검열을 멈추는 건 기술이 아니라 태도에 가까워요. 오늘만큼은 이 기록을 아무도 다시 읽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것, 기록은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록을 하다 보면 누구나 잘 쓰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요. 그건 당연하지만 사실 아주 교묘해요. 겉으로는 나를 성장시키는 욕망처럼 보이거든요.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지금의 나를 믿지 못하겠다는 선언이기도 해요. 이 상태의 나를 그대로 기록하기엔 조금 부족해. 좀 더 정리되면 써야지. 좀 더 나아지면 남겨야지. 그런 생각을 하는 동안 기록은 계속 미뤄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나는 꾸준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결론만 남아요. 하지만 사실은 꾸준하지 못한 게 아니라 너무 잘 쓰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는 잘 쓴 기록이라는 기준을 도대체 어디서 배운 것일까요? 잘 쓴 기록의 기준은 대부분 기록에서 배우지 않았어요. 학교에서 배웠고, 평가에서 배웠고, 그리고 남의 글을 보며 자연스럽게 몸에 들어왔죠. 우리가 쓴 글은 항상 채점당했고, 정답이 있었고, 잘 쓴 글의 정답은 따로 존재했어요. 그러다 보니 기록을 시작하면서도 무의식적으로 누군가의 눈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이 정도면 괜찮을까? 이 문장은 유치하지 않을까? 남에게 보여줘도 될까? 하지만 기록은 원래 발표물이 아니었어요. 점수를 받기 위한 글도 아니었고요. 잘 쓴 기록이라는 기준은 사실 기록의 바깥에서 만들어진 기준이에요. 그 기준을 그대로 가지고 기록을 하려니 점점 숨막히는 일이 되는 겁니다. 기록은 언제부터 읽힐 문장이 되었을까요? 언제부터 정리된 생각만 남겨야 하는 것이 됐을까요? 원래 기록의 시작은 타인에게의 전달이 아니라 스스로의 확인이었어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글이 아니라 내가 나를 놓치지 않기 위한 메모였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기록은 점점 발표용이 됩니다. 일기인데도 마치 독자가 있는 것처럼 쓰게 되고 노트인데도 평가를 의식하게 돼요. 물론 잘 쓰고 싶다는 마음이 문장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기록을 아예 시작하지 못하게 막아버리기도 합니다. 저는 이걸 기록의 문턱이 높아진 상태라고 불러요. 문턱이 낮을 때는 아무 말이나 아무 문장이나 들어갈 수 있는데 이 문턱이 높아지면 괜찮아 보이는 말만 골라야 하거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기록에서 가장 중요한 말들은 대부분 괜찮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나와요. 투박하고 중복되고 정리 안 된 말들. 그때의 기록은 예쁘지는 않지만 솔직합니다. 잘 쓰고 싶다는 마음이 앞설수록 이 솔직함은 점점 사라지고 날 것들은 무뎌져요. 대신 안전한 말만 남습니다. 오늘은 그럭저럭 버틸만 했다.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은 하루였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살아있는 말도 아니죠. 그래서 저는 기록이 막히는 시기가 오면 이 질문을 먼저 해봐요. 지금 나는 쓰고 싶은 걸 쓰려는 걸까? 괜찮은 걸 남기려는 걸까? 이 질문 하나로 기록의 방향이 다시 정리됩니다. 만약 괜찮은 걸 남기려는 상태라면 그날은 무리해서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대신 검열부터 내려놓는 연습을 합니다. 맞춤법 무시하기, 중복 허용하기, 결론 없이 끝내기. 이 세 가지만 허용해도 기록은 다시 숨을 쉽니다. 잘 쓰는 기록은 처음부터 잘 쓰이지 않았어요. 끝까지 살아남은 기록이에요. 끝까지 쓰였고, 끝까지 남았고, 그래서 결국 나를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기록. 지금의 다이어리가 여러분의 블렛 저널이 또는 메모가 버거운 사람이라면 아마도 기록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너무 잘해보고 싶어서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 마음을 조금만 뒤로 미뤄도 괜찮아요. 오늘의 기록은 작품이 아니라 흔적이면 충분하니까요. 평가가 계속되는 느낌이 들어 기록을 남기지 못한 날들이 이어진다면 나는 실패한 걸까요? 기록을 못 쓴 나를 실패로 느끼는 건 기록을 성과로 보기 시작했을 때 생기는 감정인 것 같아요. 하루에 한 줄이라도 써야 하고 연속으로 이어져야 하고 비어있는 칸을 보면 죄책감이 느껴지죠. 하지만 기록은 출석 체크가 아니거든요. 빼먹는다고 누가 불이익을 주나요? 남기지 못한 날에도 내 삶은 흘러갔고 나의 감정은 지나갔고 생각은 쌓였습니다. 단지 적히지 않았을 뿐이에요. 기록하지 못한 날은 실패한 날이 아니라 기록보다 삶이 조금 더 앞서 있었던 날일 수 있어요. 기록은 삶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 따라가는 도구예요. 그러니 기록이 멈춘 날이 있다고 해서 삶이 멈춘 건 아니에요. 이건 기준의 문제이지 태도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기록 앞에서 자주 이 말을 떠올려요. 기록은 나를 증명하는 일이 아니라 나를 놓치지 않기 위한 일이라는 것. 잘 썼는지, 남길 만한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지는 나중의 문제예요. 오늘의 기록은 오늘의 나를 잠시 붙잡아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문장이 엉망이어도, 같은 말이 반복돼도, 결론이 없어도 괜찮아요. 피곤하다라는 짧은 문장이 3일 내내 반복되어 쓰이더라도 그날의 나를 지나치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면 기록은 이미 제 역할을 한 거니까요. 만약 기록이 부담스러워진 분들이라면 그건 여러분이 게으르거나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무 진지하게 잘해보려고 애쓰고 있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오늘만큼은 잘 쓰려는 마음을 잠시 옆에 내려두고 그냥 흐르고 지나가는 마음 하나만 적어보세요. 기록은 완성되는 글이 아니라 계속 살아남는 흔적이니까요.